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는 거 어떨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종가상으로도 이 사상 최고자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누군가 한번 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또 기관도 아니라 바로 개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매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매도세가 진행이 더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버텨주고 있지만 만약 더 커진다면 더 커진다고 한다면은 지수는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지수가 또 고점을 경신하는 듯 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축배를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5월 10일에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신문 1면에도 나오고 뉴스에서 막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로 그 이후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더 가려고 한다면은 이 한 번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수가 저점을 깨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요. 고점을 경신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이한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거나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강한 흐름이 이렇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나오기 마련인데 요즘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수랑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차트 이런 것들 별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 매수세와 단순 매도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심리, 매도 심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 매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이며 또 매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매도 심리는 역시나 미국의 경제가 더 성장을 할 거니까 미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외국인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제를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매도를 하고 싶을 것이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현금을 들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기다리다 못해서 사는 사람들, 또는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간에 일단 경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관론자들은 지금은 조금 매도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타국의 경제가 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도하고 싶을 것이고, 낙관론자들은 매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싸움이 누가 이길지는 이제 지나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만 이 상승이 좀 보장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상승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상승 첫 번째 이제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부터 해서 이 상승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바로 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느냐를 잘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이 급등하고 올라오는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요즘 들어서 맨날 잡주들이 많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세 종목이 보여지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서전기전, 한전산업까지 원전 테마가 요즘 좀 강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접으로는 30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그 30 종목에는 역시나 BHI와 같은 이런 기업들 역시 원전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이제 원전 대장격으로 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인가? 요즘은 이제 너무 투기열풍이다 보니까 돈이 그냥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가게 되면 바로 급등해버리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원전 정책을 바꾸질 않고
않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해야 할 것인가, 너무 섣부른 급등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급등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수익을 나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챙겨내야 될 텐데 아마 챙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더 갈 것 같거든요. 미친 듯이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두산중공업도 지금 3만 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5만 원은 가뿐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수익을 챙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건 단순 테마라서 저는 역시나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보다 확실한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스펙 관련주들 역시나 주가 급등락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파맵신 이런 기업들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파맵신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것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나. 왜냐? 실적 부분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가리지 않고 테마가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속이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 언젠가 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막차를 내가 잡지 않는 거,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폭탄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급등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이제 숙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기술입니다. 역시나 우리기술 급등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역시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부터 이제 원전 해체, 뭐 그리고 해상풍력, 철도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철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인 거죠. 오늘 철도 관련주도 좀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얘도 약간 잡주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잡주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졌거나 엄청난 단단한 그 뭐 움직임을 가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 풍력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의 형태가 강한 종목들을 전 좀 잡주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뭐 회사의 가치라든지 회사의 실적, 성장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의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만 보더라도 위쪽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전 테마, 지금 원전 어때요? 상당히 뭐 앞으로 삐까뻔쩍해질 것 같고 우리 옛날에 그 신약 개발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라젠도 한때 제가 15만 원이 고점이라 했다가 세간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얻어먹었거든요. 왜냐? 신라젠 같은 기업을 워펙 400 네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런 걸 욕을 해? 15만 원이 고점이라고? 아니야 30만 원 가는 걸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회사의 전화도 많이 있었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신라젠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가 고점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더 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도 더 간다,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간다,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게 종목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우리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봤다면은 우리의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을 잡아놓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기술이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2,5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3,500원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매도했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다음날 바로 밀린다고 해서 뭐 매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 추격 매수로 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손실도 아닌데 수익을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계속 우리나라 정책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해 급등은 조금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대선 때가 되고 하면은 또 탈원전이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첫 상승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다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 공략주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메리트를 좀 느끼고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리 들고 있다가 수익을 난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된 일인 거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잡아봐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조금 멈추시는 게 어떨까? 약간 조금 약간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떨어지면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것은 나중에 투자할 만하다,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한전산업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한전산업,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또 이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기라고 하죠. 전력량을 갖다가 계수기를 스마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자계측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원전 관련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급등을 해주고 있고 상당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자축을 하고 약간 자만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뭐 보안주도 급등을 했지만 자만하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좋다고 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챙겨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테마라든가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한 종목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뽑아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 부분 해서 나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한전산업, 우리기술도 역시나 매도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한전산업도 이제는 좀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뭐 10,000원까지 날아갈 것이다, 15,000원까지 간다, 지난번에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상급등이 나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만원대가 이제는 약간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서전기전입니다. 역시나 서전기전 이쪽도 이제 아무래도 원자력, 원전 이런 거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전선주라든지 뭐 송전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를 옮겨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 관련주들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전기전도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원자력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뭐 전기 관련, 전선 관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또 묻지마 투자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투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요. 뭐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애초에 그런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지금 7년, 8년째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투기엔 항상 이렇게 광풍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서전기전은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6,400원짜리가 전고점이 될 것 같고요. 저기 뚫게 된다면 8,000원에서 8,500원까지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6,000원 이상대에서 분할 매도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선, 전기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폭풍이 좀 불어닥치고 있는데 저는 그 폭풍 뒤에 폐허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좀 피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수익을 조금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그거 외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나 많이 있습니다. 철도 테마도 움직이고 있고요. 보안 테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 급등에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축구장, 동네 축구처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전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항상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